다음 달에 아이폰 17 시리즈 나오는데 갤럭시 오실?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입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아이폰 고인물들에게 있어서 이쪽을 한번 가볼까 기웃기웃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이 플립일 거예요. 물론 폴드7이 이번에 역대급으로 잘 빠져서 실제로 제 주변의 여자 지인도 평생을 아이폰만 쓰다가 그나마 플립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폴드로 갔더라고요. 그럼에도 요즘에 댓글 반응이나 이런 것들 쭉 보면 아이폰 유저들한테는 이런 바 타입이 가장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열고 닫고 쓸 수 있는 플립 형태가 조금 더 신선하고 유감성이지 않을까. 저도 그 당시에 플립5로 갤럭시를 10년 만에 오랜만에 써봤죠. 처음에는 이 모양새가 되게 신기하고 자극적이었는데 쓰다 보면 꾸미기에 진심이 아니었나봐요. 그 귀찮음과 함께 이미 갈증과 갈망이 해소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플립 같은 경우는 열어서 무조건 써야 되는 폰이잖아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폴드만 사려고 했었거든요. 4.1인치 풀화면 못 참죠. 얘도 샀다는 그런 이야기. 출시 이후에 그래서 폴드7을 제가 메인폰으로 쭉 써오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얘를 접어두고 플립7만 제가 요거를 쭉 써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런칭하자마자 샀으니 한 달 사용기, 또 어떻게 보면 일주일 찐 사용기. 장단점으로 조목조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한 손에 담긴 라디오. 플립7의 가장 현실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쇼폰보단 롱폼형 인간이에요. 심지어 유튜브는 절대 TV로 안 봅니다. 그 말은 즉슨 집중해서 보는 타입이 아니다.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이동할 때, 머리 말릴 때, 샤워할 때 이런 순간에 틀어놓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걸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이런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플립7이 꽤나 괜찮을 거예요. 굳이 바 타입으로 내가 집중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열 필요 없이 딱 4.1인치로 요렇게 포개서 틀어놓은 노트에 궁금할 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용도? 이게 어쨌든 전작과 비교해서 3인치대에서 4.1인치 풀화면으로 바뀌어서 못 볼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요즘 영상들의 대부분이 16대 9다 보니까 당연히 정사각형 엇비슷한 형태에서는 이 안에 렛터박스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충분히 볼만합니다. 그리고 차에서는 음악 같은 거 하나 켜두고요. 딱 마그넷 거치대에 부착하면 헤비해 보이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이번 플립7은 딱 한 손에 안기는 스마트한 라디오다. 두 번째 장점, 넘버원 간지폰. 제가 나름 대형 유튜버도 아닌데 폼팩터별로 휴대폰을 나름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그 뭘 써도 간지 감성 측면에서 플립을 이길 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카메라 링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화면으로 꽉 채운 게 간지를 몇백 배는 올렸다고 봅니다. 이 딱 정사각형 모양새에 배경 화면이 꽉 차니까 이게 나름 되게 생동감 있어 보여요. 진짜 뭘 넣던지 간에. 사실 꾸미는 거 뭐 별거 없어요. 다른 배경 화면보다도 이렇게 캐릭터 중심에 큰 것들 있잖아요. 큰 캐릭터 하나만 딱 박아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렇게 테이블 위에 딱 올려두면요, 시선이 절로 간다니까요. 여기 세븐나이츠 게임 이런 거 하나 켜주죠. 썸네일 각은. 근데 그거 알죠? 이 꾸미기도 정말 찐이고 덕질이 아니고 진심이 아니면 한 일주일도 안 가서 귀찮아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내내 이 배경입니다. 저 닮은 것 같아서 말 나온 김에 또 한번 찾아볼까요?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나름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괜찮은 게 보여요. 그러면 그거 타고 또 들어가면 돼요. 아, 라부부도 이제 질려가지고 레드 가볼게요. 여기는 새로 추가하기 이렇게 해서 완료 하면은 짠, 바뀌었죠. 세 번째 장점, 파지 우수성.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 그립감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잖아요. 6.9인치는요 큰 화면을 대가로 남자치고 제가 큰 손인데도 불구하고 버거울 정도로 그립감을 일부 포기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 펼쳤을 때 6.9인치로 커졌음에도 닫고 다닌다는 그 컨디션이 가능해서 솔직히 말해서 플립 쓰면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들고 다닐 때 엄지와 검지를 요렇게, 좀 큰 애들은요 바 타입으로 들고 다니면 불안하거든요. 파지가 정말 우수합니다. 다만 접었을 때 이 두께가 바 타입과 비교해서 두꺼운 편이다 보니까 주툭튀? 저는 뭐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질 않아서 365일 24시간 내내 손에 쥐고 사는 사람이라서 저는 괜찮습니다. 네 번째 장점, 삐삐스럽다. 저도 솔직히 삐삐 세대는 아닌데 삐삐를 익히 듣고 온 세대는 맞아요. 물론 삐삐와 비교해서 훨씬 거대하긴 하지만 약간 그런 감성 아니에요? 삐삐스러운 게 뭐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본론은 한 손이든 두 손이든 타자가 되게 편해졌어요. 물론 열고 쓸 때랑은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전 작과 비교해서 오타 확률이 줄어들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플립을 5도 6도 연달아 썼지만 당시에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플립을 샀으니, 다른 것도 아니고 플립을 샀으니 닫고 꾸역꾸역 그래도 열심히 써야지 산 맛이 산 보람이 있지. 근데 얘는요 급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장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컨디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툭툭 쳐
쳐가지고. 다섯 번째 장점, 크고 가볍다. 얘가 크기로 따지면 울트라 사이즈잖아요. 6.9인치. 근데 뭐 실상 울트라보다 빠진 게 많죠.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샤치하고 보면 더 가벼운 이점이 있어요. S25 울트라가 218g, 얘가 188g, 30g 차이나 납니다. 그래서 이런 6.7인치도 싫다, 부족하다 하시면 뭔가를 볼 목적에서 6.9인치를 찾는다면 이것도 좋은 고려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장점, 크리에이터는 꼭 사세요. 저는 플립 7이 메인폰은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카메라예요. 플립 특성상 셀피를 우리가 찍을 때 이 메인 카메라를 쓸 수 있다는 점도 대박인데, 더 좋은 건요, 각도예요. 거치대를 거추장스럽게 들고 뭐 설치하고 빼고 이럴 필요 없이 이 폰 자체로 이런 환경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정말 좋아요. 가로며 세로며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준비할 때 제품 사용기를 많이 찍거든요. 먹고 뭐 쓰는 것들 이거로만 찍어요. 이걸로 바로 이렇게 편하게 찍고 편집하면 되니까 초광각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셀카 찍기도 편합니다. 사진보다 영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면 되게 편하고 만족스러울 거예요. 이런 바닥샷을 찍을 때도 되게 좋아요. 일곱 번째 장점, 급할수록 좋다. 성격이 저처럼 정말 급한 사람들은요 플립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커버에 위젯만 잘 배치하면요, 지금 날씨가 아직까지 더우니까, 잠깐만 이거 차별 아닌가? 저 집에 삼성 에어컨이 아니라 LG 에어컨이 있는데 LG 에어컨은 안 되네요. 삼성은 있는데 LG가 왜 안 되지? 아, 이거 삼성폰이구나. 삼성 에어컨 쓰시는 분들은 위젯 갖다 두시면 바로바로 이제 리모컨처럼 끄고 켜기가 쉬울 거고, 캘린더 바로 보기 편하지, 알람 바로 보기 편하지, 녹음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앱 같은 경우도 자주 쓰면서 들락날락 막 진짜 빈번하게 하는 그런 앱들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스토리를 빨리빨리 본다던가. 이 정도의 장점을 저는 느꼈고요. 단점도 그만큼 상당히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 힌지 욕 나온다. 제 실수예요. 절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힌지가 보호되는 케이스를 좀 안 좋아해요. 너무 뚱뚱하고 못나 보여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늘 힌지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만 주로 쓰는데, 야, 기막히게 차에서 내리다가 아스팔트에 놓쳤거든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다른 케이스도 아니고 케이스티 파일을 이 단단한 거를 두꺼운 걸 쓰니까 괜찮을 줄 알고 넘어갔는데, 어제 이렇게 닫다가 봤는데, 와, 이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6인가 제가 5 때 힌지 부분 놓쳐가지고 액정을 바사삭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단점, 평평하지가 않다. 힌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힌지 내구도라든지 이번에 뭐 높이 단차라든지 이런 건 다 좋아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폼팩터를 잘 이해하시면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폴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닫고 많이 쓰다가 필요한 순간에 열어서 쓰죠. 근데 반대로 플립은 실상 열고 쓰는 일들이 더 많아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닫고 쓰고, 그러다 보니 펼쳤을 때 둘 다 완벽하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는 리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체감도가 더 심하게 와닿는 건 플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플립을 쓸 때 이러면 이제 안 되는데 이 허리를 뒤로 꺾듯이 뒤로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제치려고 하는 뭔가 그 무의식적인 자동 반사의. 세 번째 단점, 엑시노스의 한계. 사실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 게임을 안 해서 엑시노스든 뭐든 뭐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뭘 경험했냐면, 이걸로 제가 이제 영상을 많이 찍고 편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간단한 것들. 근데 어쨌든 간에 4K로 찍다 보니까 용량이 좀 커요. 그걸 캡컷으로 편집을 하는데, 편집을 다 하고 이제 영상을 다운받으면서 줌 미팅을 했어요. 버벅이더라고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안 오시겠지만 더더욱 오지 마세요. 네 번째 단점, 배터리에 대한 눈이 높아졌다. 이게 문제가, 제가 뭐 다른 폰을 썼으면 모르겠는데 울트라 쓰고 아이폰 16 프로맥스를 쓰고 이런데 이제 제가 젖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아이폰 16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깡패잖아요. 효율성도 높고, 폴드 뭐 이 엣지는 말할 것도 없고, 플립조차도 이번에 배터리가 늘어서 칭찬을 받았는데 저는 아쉬워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의 1000mAh 되는 보조 배터리를 제가 찾았거든요. 그거 하나 정도는 같이 들고 다니는 게 그래도 좀 안심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점, 애매한 커버 사용 경험. 분명 풀 화면이라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개안된 느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굴락을 통해서 모든 앱을 커버 화면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요, 이게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최적화가 좀 시급합니다. 뭐 삼성도 인지를 하는지 가능성이 희박해서 이런 거 보면 세 가지 옵션지를 넣어두긴 했어요. 전체 풀화면, 이렇게 좀 카메라 위쪽으로 길게. 그래도 4.1인치 풀커버로 나왔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전체 화면으로 쓰는 게 우리의 바램이잖아요.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로 DM을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내기 버튼이 카메라에 있으니까. 갤럭시가 폴드와 플립에 있어서 이 폼팩터 자체는 기가 막히게 딱딱딱 시즌별로 내놓는데, 초반에 이 최적화 작업이 좀 느려요. 여섯 번째 단점, 금방 질린다. 모든 폰이 안 그러겠냐마는 플립은 좀 금방 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걸 꾸미고 자식으로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럴 거면 그냥 바 타입이 낫겠는데. 참고로 이 폴드 쓰다가 플립으로 넘어오면요 좀 불편합니다. 플립 7이 신기반기였다면 폴드 7은 진짜 신세계거든요. 여러분은 폴드 파세요, 플립 파세요?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바이바이.